날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길에 뭐 주변을 좀 둘러보셨나요? 한 달 전에 저희가 이제 호텔 웨스틴 조선을 예약하면서 3월 초반의 날씨가 어떨지 좀 고민을 했거든요. 변화무쌍한 한국의 봄 날씨를 감히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냐마는 다행히 오늘 뭐 비도 오지 않고 조금 날씨가 흐리긴 하지만 외투를 입지 않아도 될 따뜻한 날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메타버스 업계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런 챗 GPT 같은 서비스들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이렇게 빨리 전 산업에 확산될 줄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요.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 그래 컨셉은 되게 좋고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분들에게 정말 진짜 몇 년 안에 이런 세상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 시점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메타버스 저널 발행인 신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언론사 발행인을 제가 이제 맡게 됐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자리에 제가 서리라고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광고 대행사 덴츠라는 곳에서 AE, 그 다음에 엠넷이라는 방송국 편성 PD, 그 다음에 인터넷 포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카카오톡 브랜드 마케팅 하다가 스타트업 소카와디즈 CMO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로보카폴리라 애니메이션 이제 사업도 하고 가장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이제 종합 테크 회사인 올림플래닛의 마케팅 총괄로 이제 합류를 하면서 뭐 이런 저의 경력들을 봤을 때는 대단히 막 의도한 대로 메타버스 AI 중심의 빅테크 스타트업 미디어를 한다면 꽤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기 이제 유은석 성균관대 이제 실감미디어 공학과 교수님도 와주셨지만 저희가 겨울에 이런 뭐 제휴 협의를 논의하면서 학과장님께 저희가 이제 웹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양한 컨텐츠 협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 게 불과 몇 달 전에 겨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생성형 AI의 발전, 한 명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거의 뭐 인류사적으로 대변화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코리아 메타버스 저널이라는 KMG라는 새로운 매체의 창간식을 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메타버스 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품이라는 얘기가 정말 2, 3년 동안 계속 나왔었죠. 코로나 때 메타버스라는 이름만 붙여도 밸류에이션이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가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풀리면서 질문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글로벌 풀렸던 유동성들을 이제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너희들이 얼마큼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희들 지금 돈을 벌고 있어? 라는 질문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씬에서 혁신을 이야기하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사라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거품이 막 생기고 나면 누군가는 매운 거품이 눈에 들어가서 울면서 이렇게 있기 마련이고 누군가는 깨끗한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새로운 넥스트를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메타버스 거품론이 나온 지도 2, 3년이 됐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지금도 현재에도 계속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빅테크 플랫폼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비전 프로죠. 애플은 XR 디바이스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 프로의 보급형도 올해 내놓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에 대응하는
메타, 그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메타퀘스트 3를 비전 프로가 5, 600만 원 하는데 7분의 1 가격에 파괴적 가격을 혁신하면서 작년에 출시를 하였고요. 가장 최근에는 저커버그가 직접 이 AR 글래스 오라이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단에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었고요. IP, 글로벌 IP 강자죠. 소니는 산업용 XR 디바이스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젠지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로블록스는 저희는 잘 안 하지만 엄청난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게임일까요? MS, 오픈 AI의 대주주죠. MS는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있는 IP, 메타버스 세계관을 완성하기 위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거대한 게임 회사를 인수를 하였죠. 이건 뭘까요? 예. 요즘 글로벌에서 제일 핫한, 오늘 이제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엔비디아는 그 디지털 물리 실험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옴니버스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출시해서 전 세계 디지털 트윈 시장을 리딩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냉정하게 평가하면 사실 대한민국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죠. 첩첩산중인데요. 경제성 부족하고 수익 모델은 좀 부재한 상황에 기술적 한계와 플랫폼은 미성숙, 개별 메타버스 플랫폼 간에 단절돼 있고 규제나 법적 문제도 많은 상황이고 사용자 UX도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 경쟁력도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약하면 글로벌 대비 좀 늦었는데 이게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성공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이제 저희 아까 주필님,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의 저널리즘이라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단초를 주는 몇 가지 시그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게임의 룰이 그래도 조금 바뀌어가는 힌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이었죠. 중국의 이제 딥시크가 자기들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10분의 1 가격에 LLM을 개발했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최적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뭔가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었고요. 뉴스를 계속 보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글로벌 혈맹, 동맹이라는 개념들이 지금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들이 바뀌어가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고 대만 TSMC의 인텔에 대해서 빚을 떠나라 얘기를 하고 있고 대만을 지켜주겠다는 확신도 지금 전달하지 않고 있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각자 도생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군사대국, 문화대국, 경제대국, 테크대국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빅테크, 테크 플랫폼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가 국방,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다 통합해가는 그야말로 만일에 우리가 이 빅테크에 대해서 손을 놓게 되면 주권 국가로서의 자주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골든 타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사실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저희가 제일 잘 사는 지금 순간입니다. 저희 2000년대, 90년대, 80년대 다들 겪어보시겠지만 좀 젊으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네.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김대중 정부 때 IMF 위기를 겪으면서 일본 문화를 개방하겠다. 야, 이거 개방하면 일본 문화에 우리 종속된다라는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오히려 겨울 연가가 대박이 나면서 윤사마, 한류 열풍을 불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이 대상을 받기도 했죠. K-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 드라마, 영화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 현실입니다. 야후가 인터넷 처음에 포털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문제 제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카카오, 네이버,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 일본, 미국에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플랫폼을 제외한 자국 포털이 넘버원인 나라가 미국과 적대인 뭐 중국, 러시아, 이란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90년대 초반에 이제 뉴키즈 블록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아이돌 그룹이, 미국의 아이돌 밴드 그룹들이 이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분별한 공연 관람 문화 문제가 많다라고 했지만 어떤가요? 최근에는 전 세계의 아티스트를 감동시키고 전 세계의 컬처 문화, 팬덤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스마트폰, 15년 전에 스마트폰이 아이폰 3S죠. 처음 들어왔을 때 삼성이 부랴부랴 내놓은 옴니아입니다. 옴니아 2였고요. 그때 언론에서 어떤 조롱과 비하를 들었냐면 옴내기라는 비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안 돼서 애니콜 옴니아는 갤럭시로 변화했고 지금은 MWC의 사진인데요. 글로벌 넘버원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만화죠, 만화.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한국 문화는 끝났다. 디즈니, 일본의 만화에 한국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뭐 유아동 IP의 로보카폴리, 뭐 베이비샥뿐 아니라 웹툰이라는 장르를 만든 나라이고 전 세계 글로벌 넘버원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닌텐도가 막 전산업을 강타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우리는 왜 닌텐도 같은 걸 못 만드냐라고 전 언론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던전 앤 파이터, 뭐 최근에 배틀그라운드 여전히 인기가 많죠. 온라인 게임이라는 장르를 만들고 전 세계의 게임 시장을 이끌고 있고 이 스포츠라는 장르를 만든 게 대한민국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런 끝없는 의심을 끝없이 증명해왔던 전 세계 컬처 테크를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국뽕이었죠. 요새 메타인지가 되게 인기죠. 메타인지, 자기를 내가 알고 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메타버스 AI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컨텐츠로서의 메타버스와 플랫폼 생태계로서의 메타버스를 좀 나눠보고요. 컨텐츠로서의 메타버스는 B2C와 B2B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2C, 제페토는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로블록스의 거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볼 수 있고요. 메이플 스토리는 나온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뜨거운 인기고요. 이제 돌아오는 3월 중순에 새롭게 런칭할 인조이는 넥스트 메타버스 향 게임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 향 컨텐츠는 여전히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2B 쪽으로 가볼까요? 건설 부동산 시장에 이제 가상 모델하우스 같은 것들을 이제 집뷰라는 브랜드로 처음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디지털 트윈을 되게 경량화해서 모바일이나 외부로 손쉽게 볼 수 있는 엘리팩스 같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광판에서 입체감이 있는 영상들을 볼 수 있는 아나몰픽이라는 광고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잘 만듭니다.
이렇게 또 팝업 스토어가 한창 인기인데 전 세계에서 팝업 스토어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나라가 없을 것 같은데 비단 오프라인뿐 아니라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동된 피지털이라는 개념으로 팝업을 세계 최초로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즉 산업용 솔루션으로서의 메타버스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메타버스는 많이 부족합니다. 생태계라는 것이 CPN,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그다음에 학교, 기업, 협회, 언론들이 다 골고루 성장해가면서 견제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서 무척이나 오랜 시간들이 걸리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진 아시죠? 카타르 월드컵 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밈이 많이 돌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밈이 바뀌었냐면 중요한 건 꺾였는데 그냥 하는 마음.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고 있어야 새로운 글로벌의 기회가 생겼을 때 너네 하고 있었네? 너희와 함께 할게 라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꺾였으니까 포기하고 하지 않으면 그 아무런 기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정부, 학교, 중꺾그마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MWC 2025에서 프로젝트 무한이라는 XR 디바이스를 선공개를 지금 베타 버전이지만 하고 있고요.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의 KMF 페스티벌이나 아니면은 몇 세 이상의 메타버스 엑스포 같은 협회를 지원해주는 다양한 행사나 컨퍼런스도 지금 여전히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 기업과 학교의 산학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작년에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라는 것을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만일에 K리그가 없었다면, 유현진이 만일에 KBO가 없었다면 EPL이나 MLB에 진출을 했겠습니까? 우리 콘텐츠 프로바이더 혹은 디바이스 업체 혹은 기반 다른 연관 에코시스템에서 생산성을 만드는 파트너들이 많아지려면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최상의 시행착오를 해야지 나중에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보유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국내의 플랫폼 양성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정부, 기업, 학교가 합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신술과 둔갑술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은 한 명이 아닌 세상입니다. 한 명이 100명이 될 수 있고, 즉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소멸 위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5천만 명이 10억 대국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지컬 월드에서는 AI,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면 천재 한 명이 100명, 1000명, 10,000명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멀티버스라고 하죠.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언론사의 발행인으로서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부캐로, 소설가로, 다른 곳에서는 엔터테이너로 활동할 수 있는 세상, 즉 메타버스 세상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는 지금 한반도가 아니라 더 큰 글로벌, 더 큰 메타버스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5천만이 아니라 10억 대국, 50억 대국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AI 트랜스포메이션, 약어로 맥스, K맥스에 우리가 성공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메타노믹스를 선도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코리아 메타버스 저널의 재현입니다.
정부, 기업, 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사로서의 제언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정부는 대기업을 위해 과감한 데이터 개방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너무 사생활 보호가 없고 그렇지만 수많은 데이터들이 학습이 되고 새로운 규칙, 알고리즘으로 디벨롭이 돼야지 지금이라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규제, 철폐, 제도 지원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전 산업이 메타버스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 있게 관련 지원들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 창업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대기업은 예를 들어 제페토, 삼성전자, 칼리버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글로벌과 경쟁할 수 있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중소기업이나 일반적인 기업들은 자기의 비즈니스 밸류 체인에 이 메타버스와 AI를 적용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나의 강점들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여기 보시면 엑스로메다라는 버티컬 이제 VR 크리에이터 팬덤 플랫폼인데요. 이렇게 뭔가 독특하고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VR, XR 씬의 새로운 스타트업의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학교가 달라져야 됩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메타버스 AI를 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산학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고요. 대학교에서 이런 AI나 메타버스 XR에 대한 더 적극적인 학과 개설이나 전공 개설, 과목 개설 등을 통해 가지고 맥스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들을 더욱 양성해야 됩니다. KMJ는 그럼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요? 저희 KMJ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 하겠습니다.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캠페인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전 세계 테크 패권 경쟁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제공, 맥스에 대한 성공 사례, 글로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더 많은 생산성과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도 제공하겠습니다. 내용도 달라져야 되지만 보여주는 방식, 형식도 달라야 합니다. 저희는 같은 컨텐츠라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몰입형 컨텐츠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일반 기사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이 실제 마치 이게 HMD를 쓰고 보면은 생생한 쇼룸에 와 있는 듯한 컨텐츠이고요. 팝업 나오는 시리즈가 앞으로 이런 식의 360 카메라 방식이나 아니면 XR 컨텐츠를 적용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주말엔 아트라는 시리즈인데 미술관에 가기가 실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몰입형 컨텐츠로 기사들을 소개하는 방식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클릭 유도를 위한 휘발성, 기레기라고 하지만 그런 기사보다는 깊이 있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시리즈 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서 전통적인 언론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 중심이었는데 시리즈를 통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 캠페인의 결과물들이 출판과 컨퍼런스, 포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사이트 비즈니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이 엄중한 시점에 새로운 도전장 출사표를 던지게 돼서 너무 막중한 부담감도 들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흥분된 마음을 갖고 있고요. KMJ 코리아 메타버스 저널의 앞으로의 여정에 더욱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메타버스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한 발행인 신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